타이젠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타이젠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부터 IoT 기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타이젠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과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와 박혁훈 님이 나누어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삼성 리서치에서 타이젠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그래픽스 기능인 펜웨이브와 AI 아바타 프레임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통합 메모리 프로파일러와 타이젠 생태계 확장을 위해 새롭게 지원하는 안드로이드온 타이젠 기술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뒷부분은 박혁훈 님이 타이젠에서 자체 개발한 경량 웹 엔진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하드웨어 아키텍처 리스크5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타이젠에 새롭게 추가된 핸드 드로잉 엔진 펜웨이브를 소개합니다. 먼저 실제 펜웨이브 엔진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웨이브는 무한히 확장 가능한 캔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경계 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급 렌더링 기술로 모든 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 가능하며 펜, 붓, 하이라이팅 기능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펜웨이브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입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인피니트 캔버스와 브러쉬 기능을 보셨는데요. 객체 단위 혹은 픽셀 단위의 지우기 기능 등 다양한 편집 기능도 제공됩니다. 또한 작업한 결과물을 SVG나 PDF 파일로 내보내어 저장한 후 다른 기기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웨이브 엔진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것. 둘째, 빠른 반응성을 제공하는 것. 셋째, 개발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각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확대 시에도 높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벡터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선과 도형들이 선명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품질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GPU 가속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CPU를 통해 곡선을 표현하기 위한 포인트를 생성하고 이를 GPU에 전송합니다. GPU는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통해 복잡한 메쉬를 생성한 후 렌더링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GPU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펜웨이브는 기존의 레스터 기반 엔진 대비 CPU 부하를 23% 줄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51%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드로잉 경험을 위해 빠른 반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펜 이벤트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 이벤트를 예측하는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펜웨이브에서는 전통적인 수학적 모델에 비해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AI 기반 이벤트 예측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반응성 개선을 위해서 이벤트 예측 기술뿐 아니라 GPU 프론트 버퍼 렌더링 및 윈도우 다이렉트 렌더링 기술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반응성을 약 56%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 핸드 드로잉 엔진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펜 캔버스 뷰를 제공합니다. 펜 캔버스 뷰는 복잡한 구현 세부 사항을 숨기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이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이젠에 새롭게 도입되는 펜웨이브를 이용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AI 아바타 프레임워크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과 컴퓨터 간 소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AI 아바타는 이러한 소통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만의 대화형 아바타를 만든다고 상상해 볼까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용자가 말하는 내용을 해석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언어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은 아바타의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립싱크 기술은 아바타의 입이 오디오와 동기화되어 움직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분석 기술은 페이스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바타의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AI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바타 서비스를 밑바닥부터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이젠은 이러한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AI 아바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3D 캐릭터 렌더링, 다국어 텍스트 음성 변환, 립싱크 애니메이션 등 아바타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된 AI 솔루션을 외부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는 유연한 인터페이스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구에 맞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바타가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How can I help you? I'm so sad. Please comfort me 라고 말하면 언어 모듈에 의해 적절한 응답이 생성된 후 감정 분석 과정이 시작됩니다. 아바타의 감정을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규모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식별된 감정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아바타의 표정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Your sadness will soon pass. Always remember you are not alone. 아바타는 사람과 기술 사이의 소통을 보다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AI 아바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인 메모리 프로파일러의 개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젠은 기본적으로 저사양 IoT 장치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C, C++와 같은 네이티브 언어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타이젠 4.0부터는 모든 기능들을 C# API로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이 .NET 프레임워크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들은 네이티브 메모리와 .NET 런타임에 의해 관리되는 매니지드 메모리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서로 다른 타입의 메모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파일링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젠 9.0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메모리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 메모리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타이젠 메모리 프로파일러의 키 피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물리적 메모리 사용량을 추적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성능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레코딩 및 분석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 특정 기간 동안의 메모리 할당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코딩되는 기간과 분석 대상이 되는 최소 메모리 할당 크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파일링 오버헤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은 런타임 메모리 사용량을 그래프를 통해 표현합니다. 회색 영역은 네이티브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내고 파란색 영역은 매니지드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이벤트 아이콘은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의 스테이트가 변경되거나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된 지점을 나타냅니다. 또한 특정 구간의 메모리 사용량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지콘 아이콘은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된 시점을 나타냅니다. 아이콘을 선택하면 가비지 컬렉션 관련 자세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기능은 보다 상세한 메모리 할당 정보를 검사하는 데 유용합니다. 심층 분석이 필요한 구간을 설정한 후 레코딩을 요청하면 네이티브와 매니지드 함수를 통합하여 메모리 할당을 요청한 콜 스택을 보여줍니다. 타이젠의 통합 메모리 프로파일러는 메모리 이슈를 트래킹하고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이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인 안드로이드 온 타이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온 타이젠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별도의 수정 없이 타이젠 플랫폼에서 실행시킬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타이젠 호스트 위에 안드로이드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했으며 두 플랫폼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여 성능을 최적화했습니다. 먼저 타이젠 그래픽 버퍼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용 GPU 드라이버를 개발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컨테이너가 GPU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처리 시에는 타이젠의 멀티미디어 백엔드를 활용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재생을 지원하며 하드웨어 가속을 통해 고해상도 비디오를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및 블루투스 설정은 타이젠의 커넥티비티 백엔드에서 관리하여 안정적인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플랫폼의 패키지 매니저 및 애플리케이션 런처를 통합하여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타이젠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그래프는 GL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한 것으로 안드로이드 컨테이너의 그래픽 성능이 타이젠 호스트와 거의 동등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안드로이드 컨테이너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최적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이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혁훈 님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 플랫폼 팀에서 경량 웹엔진 개발을 하고 있는 박혁우라고 합니다. 앞에 발표에 이어서 경량 웹엔진과 타이젠의 리스크5 지원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적으로 경량 웹엔진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롬이나 웹킷 등 고성능의 웹엔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엔진들은 보통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기에 임베디드 환경과 같이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오픈소스 경량 웹 엔진들의 경우 대부분 최신 웹 표준 기술을 지원하지 않고 또 타이젠에 맞춘 최적화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가볍고 빠른 경량 웹 엔진을 개발하여 타이젠에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3개의 경량 웹 엔진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먼저 LWE는 웹 브라우징을 담당하는 엔진으로 타이젠의 패키지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에스카고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GitHub에 공개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웹 어셈블리 엔진인 왈러스 또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LWE가 가장 큰 단위의 프로젝트로 내부에 에스카고와 왈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경량 웹 엔진들은 3가지 키 피처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웹 표준으로 경량 웹 엔진들은 최신의 웹 표준 기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웹 서비스들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일관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효율입니다. 현재 타이젠 플랫폼은 다양한 기기에 탑재되어 동작하는데 대부분 이런 기기들은 메모리나 CPU 등의 자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웹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같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량 웹 엔진들은 모두 메모리 최적화에 중심을 두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성능입니다. 메모리 효율도 중요하지만 성능도 사용자 경험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가볍고 빠른 웹 엔진들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량 웹 엔진들에 대해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LWE는 웹 브라우징을 담당하는 엔진으로 현재 타이젠의 라이트웨이트 웹 엔진이란 이름의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HTML5, CSS3,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웹 표준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LWE와 크롬 브라우저의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한 것으로 짙은 파란색이 크롬의 메모리 사용량을, 그리고 밝은 파란색이 LWE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몇 개의 웹 앱에 대해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크롬 대비 LWE가 절반 정도로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에스카고입니다. 에스카고는 현재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GitHub에 공개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신 자바스크립트 언어 표준인 에크마스크립트 2024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에스카고와 크롬의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크에 대해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하였고, 짙은 파란색이 V8, 밝은 파란색이 에스카고의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그 결과 V8 대비 24% 정도로 굉장히 작은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어셈블리 엔진이 왈루스입니다. 웹 어셈블리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하면, 새롭게 추가된 웹 표준 언어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앱들을 웹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하여 이를 브라우저 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왈루스는 웹 어셈블리 코드를 수행하는 엔진으로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웹 어셈블리의 1.1 표준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하가 큰 작업들을 웹 어셈블리로 변환해 웹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웹 어셈블리 수행 성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짓 컴파일러를 왈루스에 도입하였습니다. 짓 컴파일러는 실시간으로 웹 어셈블리 코드를 타겟 아키텍처의 머신 코드로 변환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인터프리터 방식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짓 컴파일러의 성능을 비교한 것으로 짓 컴파일러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 적용했을 때 평균 5.1배의 큰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량 웹 엔진은 그 밖에 다양한 웹 표준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릴 것은 웹GL과 웹워커로 현재 LWE 엔진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웹GL은 브라우저에서 3D 그래픽을 처리하는 표준 기술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GPU 가속을 활용하여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LWE 엔진에서 웹GL 데모 앱인 롤러코스터를 구동하는 것으로 끊김없이 부드럽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준 기술로는 웹워커가 있습니다. 웹워커는 웹 환경에서 멀티스레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산이 많은 작업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수행하거나 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량 웹 엔진들이 실제로 활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웹 서비스들을 구동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빅스비가 있습니다. 빅스비는 음성 비서 서비스로 사용자가 음성으로 작업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빅스비는 스마트 TV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삼성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데 이 빅스비 서비스를 구동하는데 저희 경량 웹 엔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스마트 TV에서 빅스비를 사용했을 때의 예시로 사용자가 TV 리모컨을 통해 현재 날씨를 알려달라고 음성으로 요청하면 빅스비는 그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결과인 날씨 정보를 LWE 엔진을 통해 팝업 형태로 TV 스크린에 띄우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비슷하게 내부 빅스비 서비스 처리를 하는데 저희 경량 웹 엔진이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웹 서비스들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에 경량 웹 엔진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웹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경량 웹 엔진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타이젠의 리스크5 아키텍처 지원을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리스크5에 대해 먼저 간략히 소개하면 새로운 오픈소스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로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5는 단순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구조로 특히 IoT, 인베디드,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타이젠도 리스크5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타이젠 패키지를 포함해서 타이젠의 C 네이티브, 웹, 그리고 닷넷 앱이 리스크5 아키텍처 위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타이젠의 리스크5 포팅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식 타이젠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매일 리스크5용 타이젠 이미지가 퍼블리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9개의 타이젠 패키지가 리스크5용으로 포팅되었고 4만 개가 넘는 타이젠 API 테스트가 리스크5로 테스트 및 검증되고 있습니다. 리스크5용 타이젠을 위해 스타5에서 만든 비전5-2라는 보드를 레퍼런스 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전5-2의 커널과 할 백엔드를 연계하여 타이젠 플랫폼을 올리고 타이젠 앱들을 여기서 구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5를 위한 빌드 툴도 지원하고 있으며 앞에서 소개했듯이 타이젠 이미지도 매일 퍼블리시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웹, 그리고 닷넷 앱들 모두 리스크5 빌드를 지원하며 관련 빌드 툴과 패키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닷넷 앱을 리스크5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닷넷 앱은 닷넷 런타임 위에서 동작하는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닷넷 런타임은 내부의 각 타겟 아키텍처별로 짓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머신 코드를 생성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젠이 리스크5 지원을 시작할 때는 닷넷 런타임에 리스크5용 짓 컴파일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리서치에서 리스크5용 짓 컴파일러 개발을 주도하였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닷넷 런타임에 230개의 PR을 올렸고 3만 라인이 넘는 코드 업데이트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스크5에서 99% 이상의 유닛 테스트 통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닷넷 런타임에 리스크5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이슈 수정 및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닷넷 런타임에 앱의 스타트업 타임 최적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타임은 앱이 처음 실행하고 첫 화면이 뜰 때까지의 시간으로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스타트업 타임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최적화를 닷넷 런타임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60% 정도의 스타트업 타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리스크5 지원과 함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최적화를 계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